그래도 가장 좋은 재료는 역시 전통이 있는 금입니다. 금은 치아에 잘 맞아요. 그래도 다만 금이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금은 색이 안 좋아요. 심미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대안이 반갑습니다.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치과에 오셔서 중요한 고민에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충치 치료나 보철 치료를 위한 수복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치과에서 사용되는 충치 치료 재료나 보철 수복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 오셔서 충치나 보철 치료를 받고 다시 원래 형태대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수복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보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재료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한 3-4가지 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고민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일부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구성이죠. 얼마나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수복물들 중에서요, 그래도 가장 좋은 재료는 역시 전통이 있는 금입니다. 금은 치아에 잘 맞아요. 적합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또 금은 그 자체가 물리적 성질이 연성과 전성이 좋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적당히 무릅니다. 또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치아 우리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강도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열 전도성도 좋아서 치아랑 유사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골드 크라운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금리를 했으면 그걸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느껴지는 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또 금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이 좋으니까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런 파손의 위험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금이 제일 좋죠. 그래서 다만 금이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금은 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이 어떤 부의 상징일 정도로 좋아했는데, 요즘은 금이라는 게 이제 내 입안에 들어가면 눈에 띄니까 부자연스럽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금을 갖고 앞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심미적인 목적에서는 금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금이 여전히 제일 좋은 재료임에는 분명합니다. 심미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대안이 치아색과 유사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세라믹이라는 재료가 있고요. 또 세라믹 재료의 일종인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또 세라믹은 아니지만 이제 레진이라고 하는 충전 재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심미적인 목적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충치의 크기나 범위, 그 다음에 내구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선택하는 이제 재료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정도고요. 우리 치과에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강도가.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강도가 굉장히 좋아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금니나 앞니 쪽에서 수복 재료로 요즘 많이 선택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올세라믹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 올세라믹이라는 재료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세라믹 재료입니다. 세라믹은 도자기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리처럼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전치부 크라운 같은 걸 할 때 이걸 쓰면은 신미성이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게 유리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쉽게 깨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재료는 금속에 세라믹을 이렇게 얹은, 그래서 세라믹의 강도를 보강해준 PFM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재료도 많이 선택을 했죠. 지금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재료고요. 이 재료의 특징은 세라믹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성질과 메탈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을 결합한 재료인데, 이 재료가 이제 좀 특징은 상대적으로 신미성이 좀 떨어져요. 그 보철물을 했을 때 좀 탁해 보이고, 잇몸 경계 부위 쪽에 금속 색깔이 비쳐 보이면서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선택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
난 신미성은 상관없이 내구도가 중요하고 가장 오랜 기간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금으로 된 보철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골드 인레이나 골드 크라운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 어금니인데도 불구하고 신미성이 중요해 그러면은 지르코니아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신미성은 중요한데 좀 비용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구성도 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PFM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앞니로 와볼까요? 앞니는 신미성이 중요하잖아요. 강도 이런 거는 보다도 무조건 이뻐야 돼. 그러면은 올세라믹 크라운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신미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만약에 신미성과 내구성을 같이 갖고 싶다 그러면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요즘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철물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는 사실은 그건 환자 그걸 사용하시는 본인이 스스로 얼마나 잘 구강위생 관리를 했는가와 이제 직결됩니다. 근데 그런 걸 잘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그럼요. 모든 재료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건 전제 조건은 정상적인 식생활 습관,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안 드시고 구강위생 관리를 잘 했을 때, 그리고 또 좋은 치료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이걸 사용하셨다 그러면은 근데 그 이후에 이게 탈났다 그러면 그걸 해주신 원장님을 찾아가서 다시 또 그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10년이면 굉장히 잘 사용한 거거든요. 파절될 수도 있고 그게 빠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이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골드 크라운을 했다고 해서 혹은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다고 해서 그 치아가 문제가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치아는 어떤 보철물을 받아도 자기 치아만큼 좋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 치아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깨끗한 치아인데 입안에 나왔을 때는 깨끗한 치아가 구강위생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충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치아가 형태가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크라운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보면 크라운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도 구강위생 관리가 안 되면 또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치가 경계면 밑에서 생겨가지고 크라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치아가 속에서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강위생 관리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은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재료를 선택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재료를 선택하시든 간에 사후 관리가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